오늘은 첫 시간은 신라의 나당 군사연합 추진, 그리고 거기에 중심인 분인 김춘추의 나당 외교의 장단점, 여기에 대해서 그 공과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설수가 많아요. 이 왕이. 그래서 그냥 다 아는데, 내가 이 백제 강의를 지금 엄청나게, 물론 한일 고대 관계사 중심으로 했지만, 백제 역사만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친구나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의자왕은 알더라고. 예? 어떻게 해서 망했다, 했댔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항상 그 전쟁에서 진 사람은 적으로 몰려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중국의 춘추필법이 역사라고 그랬죠. 춘추필법이 그 역사가 깃발을 든, 전쟁에서 깃발을 든 기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록.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김춘추가 이기면 김춘추는 영웅이 되는 거고요. 의자왕은 역사에서 아주 비난받을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삼국사기에서는 김부식 선생이 신라계 쪽 경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역사학자지만은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또 쓴 것 같아요. 신라를 좀 우위에 놓고 백제를 좀 폄하하는 그런 걸로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신라가 그 당시에 진흥왕 시절이 저번에 전성시대라고 그랬죠. 진흥왕. 이 진흥왕은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유역의 영토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562년에는 대가야,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물리치면서 임나가라까지 붕괴시키면서 전체적인 국력이 백제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자왕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처음부터 아주 금수저같이 편하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남부여에는 그 당시에 사택적덕,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륵사 있죠? 우리 전북의 익산에 가면 미륵사를 발휘한, 그러니까 절을 발휘한 사람이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왕의 부인이에요, 무왕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무왕이 선화공주하고 결혼해서 미륵사를 발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야사고요. 절의 탑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미륵사를 발언했던,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것이 그 당시에 백제의 실세였던 서택적덕의 딸이었다, 좌평에. 그런데 지금 이 의자왕 시절에도 무왕이 이제 본초하고 난 아들이 의자왕이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서택적덕의 딸하고 난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복동생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의 왕권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은 밀렸어요.
그 순위에서 거의 다 그 서택적덕의 그 딸하고의 사이에, 무왕 사이에 난 아들이 유력했는데, 그 의자왕이 하여간 그 당시에 회의에서, 정치회의에서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장자 우선 원칙이라고 극적으로 결정이 나서 가까스로 백제 제3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되는데 뭐 40살까지 넘는 경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의 지금 유력한 그 서택적덕의 딸이 낳은 아들이 차기 왕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자왕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왕권 다툼에서 밀렸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그 일본은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백제의 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백제에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친인척이 가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의자왕인 경우에는 의자왕의 여동생이 일본에 가서 여왕 노릇을 하고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백제하고 외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혈연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 자, 그런데 그 의자왕이 40세에 즉위하기 전까지 그래도 백제 최고의 인재 훈련 과정인 수사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수사. 우리의 보통 그 고구려에서는 조의 선인이라고 그랬죠. 조의 선인. 그리고 백제에서는 수사, 그 신라에서는 화랑, 이런 것들이 문무를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수사 출신이에요. 예? 우리가 의자왕은 자꾸 이렇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자나 사귀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최고의 그 학문도 가지고 있어서 유학에 능통해서 해동증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죠. 근데 의자왕 그 선왕이 누굽니까? 성왕, 그 다음에 위덕왕, 그 다음에 무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들이 그 신라 진흥왕 때 많은 그 고역을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신라 침공을 결심합니다. 그럴 때 그 우리가 보통 의자왕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충신으로는 성충, 그 동생인 윤충, 그 다음에 흥수, 뒤에 이제 그 다물운동 할 때 나오는 부여복신, 이런 같은 명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훌륭한 신하들이 있을 때는 아주 그 백제가 이제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좌평이 부여 성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괴산 있죠, 괴산. 예, 괴산에 가니까 학군단이 거기로 간 것 같더라고. 옛날에 성남에 있었는데. 그 가잠성의 성지였던 계백장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돼서 신라 진흥왕한테 뺏겼던 임나가라 땅, 지금의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가야 지역, 그 임나가라 땅을 회복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라한테 빼앗겼던 그 가야 지역의 성을 거의 한 40여 개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의자왕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요충지가 어디였냐면 어디 같아요? 그 맨날 뺏기고 하고 그 아주 그 대야성입니다. 합천에 있었던 대야성. 여러분들 그 합천에 해인사 있죠? 거기 한번 이렇게 역사여행 가보세요. 이렇게 그냥 그 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큼 협곡같이 비슷하게 해.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종로구청 그 직원들하고 역사여행 갈 때 조심하라고, 여기 가야군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농을 치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천연의 요새예요. 이 대야성이라는 데가. 예. 그런데 이 대야성을 그 백제한테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다 그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대야성의 그 성주가 김품석이라고 김춘추의 사유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은 김춘추의 딸이겠죠. 그러니까 김품석하고 김춘추의 딸이 고타소입니다. 고타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품석이 사이고. 근데 이게 웬만해서 그 합천 대야성이 뺏기지가 않는 건데, 여기도 또 이제 이 여자 문제가 결부돼요. 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거밀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거밀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겁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라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백제군이 들어가가지고 군량미 있는 데를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야성이 빼앗기고 김품석과 고타소가 죽습니다. 그 백제 윤충 장군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춘추예요. 왜?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이.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신라를 구한다기보다는 딸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감정이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그 고구려의 항상 이 신라는 그 고구려의 그 군사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위급하게 되면.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영계소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테타를 일으키고 태대망리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면은 영계소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 조의 선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워낙 출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짓는데 감독관으로 이제 말이 감독관이지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을 품고 영계소문이 자기 송병식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서는 영유왕하고 한 120명의 그 신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이 큰가 봐요. 아버지도 아마 망리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그냥 이 영계소문이 영유왕도 죽이고 거기 있는 신하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구테타죠, 구테타 일종의. 그리고 실력 없는 보장왕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실권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춘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백제에서도 또 찾아왔어. 누가? 성충이라는 사람이 상자평인데 신라 지역을 40여 개 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충도 영계소문을 찾아왔고 김춘추는 딸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영계소문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삼국회담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춘추는 처음부터 자기 딸을 죽였다 이런 작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남부여로 원래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백제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성왕 때부터 남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백제가 지금 의자왕이 40여 개 성을 뺏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성을 도로 돌려달라, 신라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충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원래가 우리가 근초고왕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뺏어간 거를 우리는 다시 고토를 회복한 것이다.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개서문이 볼 때는 그 임나가라 땅을 가지고 서로 신라하고 백제가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어린애 싸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땅 달라고. 근데 연개서문은 이제 그 당나라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시면 알겠지만은 연개소문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당나라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이세민네 집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파악하려고. 예. 그래서 그 이세민이 원래 연개소문이 출중하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이세민의 여동생이 도망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살리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잘 빨리 안 죽죠. 007 주인공이 빨리 죽는 거 봤어요? 어떻게든지 또 빠져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 이제 그래서 당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고구려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 연대도 120년 줄이고 뭐 BC 37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의 기록에서는 졸본부여부터 기원합니다. 고구려의 기원이 졸본부여잖아요. 그게 그 BC 232년이고 우리가 나당연합군에서 그 망할 때가 668년이라서 이걸 더해보면 정확하게 900년인데 이거는 가원충이 쓴 고려비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900년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서는.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건 어떠냐? 당나라는 618년에서 907년에까지 그러니까 289년 동안 당나라는 기간도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시작이 고려 말에 50년 전에 시작한 나라입니다. 618년에.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하고 당하고 대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끝 무렵에 나타난 거고 그 기간도 300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실을 잘 모르고 지금 중국의 동북공종은 고구려가 당에 복속된 주변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주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뭐 같이 겹쳐 있다든가 그래서 서로 두 나라가 싸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 연대를 보면 아세요. 그리고 지금 고구려의 입장을 보면 신흥국가예요. 신흥국가. 618년이니까 예? 벌써 여기는 뭐 몇백 년이 흐른 때 한 8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50년 전에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개소문은 이 당나라가 이제 중국은 항상 통일되면은 적수인 한국을 치러 왔어요. 수나라도 그랬고, 그죠? 예, 여기 당나라, 왜 수나라가 을지문덕 때문에 저 지잖아요, 고구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안갚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야, 니들이 무슨 가야 땅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삼국이 연합을 해서 대동단결해서 서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연합을 해서 당나라를 치자 이거예요,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에 있는 넓은 땅을 삼국이 서로 나눠 갖자. 이게 분명히 대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연개소문이. 예. 그랬는데 여기서 전면에서 반대하는 게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뭐 대륙을 갖고 이런 넓은 어떤 그 국제적인 식견이나 무슨 어떤 큰 그 어떤 그 대세적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신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한 복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김춘추를. 근데 김춘추가 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고 간 뇌물을 그 선도의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그 연개소문 밑에 있는 아주 실력자한테 줘가지고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별주부전이 있지 않느냐. 별주부전 얘기 아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별주부전이 뭐예요? 용왕한테 붙들려 갔는데 뭐 간을 두고 그걸 두고 왔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김춘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개 대하천에 불과하다. 군사를 보내고 이러는 거는 지금 신라에 있는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자기 이모였어요. 그 선덕여왕이 김춘추에. 그래가지고서는 그 윤허를 받아서 군대를 지원하던가 모이던가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신라에 일단 가가지고 간을 들고 와야 된다. 이제 그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고구려가 이제 뒤늦게 그 속았다 생각하고 막 추적을 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라가 가지고 있던 강원도 지역의 땅 30여 개의 성을 또 빼앗깁니다. 그 대가로.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의 통치 이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때 홍익인간이 되려면 4가지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또 안 들으셨잖아요. 홍익인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일신강충이라고 그랬죠? 일신강충.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성통광명. 성통광명. 세 번째가 제세이화. 네 번째가 홍익인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응용해서 이 연개소문이 4가지 그 국가의 그 지도, 통치 이념을 세웠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성기입니다. 성기. 성기. 자기를 완성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물입니다. 계물. 계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등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맞춰서 한번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영을 받는 게 일신강충인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성통광명. 그때 내가 얘기했죠. 그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훤하게 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 그 다음에 제세이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세이와 하늘의 이치로 교화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사물을 여는 과정이에요. 사물을 여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동일한 한 분을 믿는 거죠. 평등한 사회란 말이에요. 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그 국시를 또 그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후단군조선이 고구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계소문은 스케일이 크니까 남수북벌, 남쪽으로는 방어를 하고 그리고 북보를 친다. 예?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는 같은 형제 국가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싸움만 안 일어나게 수비만 하고 오히려 이제 이민족들 이런 것들을 정벌한다. 이런 스케일이 큰 대국적인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영계소문의 홍복의 기회, 그러니까 큰 그 국제적인 식견과 이 정세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니까 이걸 면전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좀 미래적이고 그 장래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건의하면은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안목에 못 미치니까. 예? 심지어는 저거죠, 막. 어디로 또 이렇게 막, 예? 옛날 같은 귀양도 가고, 막, 예? 말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좌우간 이 영계소문의 이 장대한 뜻이 그 백제는 성충이 이해했어요. 그렇게 따르겠다고. 근데 이 김춘추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그 백제, 그 영계소문의 제안은 이제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영계소문이 이때 아까 김춘추 있잖아요. 김춘추를 글쎄 이런 말이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때 화근을 제거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그 환난고기를 보면 그 양만춘이 그 안시성 전투에서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어했다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영계소문이 추적을 합니다. 이세민을. 그 이세민이 요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를 항복을 받아서 장안성까지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세민을 또 살려준다고. 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유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그 대감들은 이게 뭐 이렇게 쌀떡도 이렇게 안방마님한테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뒤지를. 그 동네에 무슨 과부라든가 소녀 가정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대감집 곡관을 열면은 그 뒤줄을 보면은 쌀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었어요. 먹고 살게.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그 까치밥도 있죠? 까치밥 들어보셨어요? 감이 있으면 다 안 따가요. 그 까치 먹을 걸 몇 개 남겨둔다고. 또 곡식을 이렇게 다 가도요. 곡식 그 더미가 있죠? 그 몇 개는 놔두고 가요. 그 먹으라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흘리고 가던가 주워 담아가라고. 그게 넉넉한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방기마 민족은 항복을 하면 죽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영계소문이 좀 더 악했으면은 김춘추나 이세민을 제거했으면은 그 고구려 땅을 뺏기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이 삼국관계의 지금 외교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제 외를 둘러싼 또 그 나제 외교 정책이 있어요. 나제라는 거는 신라하고 백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석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좀 이게 설명을 할게요. 일본서기에는 무조건 자기네의 그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제에서 온 것도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백제의 무왕이 이제 그 아들이 장남이 의자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부여씨예요.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이 부여보가 일본의 왕인 조메이,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그러는데 서명. 이 조메이 왕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조메이라는 사람은 이게 가공의 인물이고 사실은 무왕과 이게 동일 인물이다 이거예요. 동일 인물. 예, 그리고 이 서명이 죽을 때 그 둘 사이에 났던 뭐 중대형이라고 하는 나카노 오우에라고 하는 이 황자가 그 왕이 되질 못하고 부여보라는 여왕이 됩니다. 부여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명이 죽고 나서 조메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황극 여왕으로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을 놔두고 그 부인이 왕이 되느냐 이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본서기식 얘기고 무왕이 그 당시 백제하고 겸직을 한 왕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백제의 의자왕이 되고 그 동생인 부여부여는 일본으로 보내서 여왕을 시켰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생으로 남동생으로 부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이게 왜 동일인물이냐 하는 거는 죽는 시점이 똑같아요. 죽는 시점이 거기 보면 641년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둘 사이에 난 이 사람이 별도의 인물이라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여왕으로 된 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백제 무왕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고 가공의 인물로 그리고 막바로 그 여동생 부여보가 일본에 가서 황극 여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무령왕 때 우리가 뭘 세웠냐면 일궁부라는 걸 세웠다고 그랬죠. 일궁부. 백제에서 일본을 통치하는 어떤 부서가 있었어요. 이 정치 부서, 감독 관청 같은 게 일궁부가 있었는데 그 일궁부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마 부여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여보가 여왕으로 등극할 때 이 자기 동생을 일궁부 장관에서 경질하고 이 사람의 그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여풍 왕자를 일궁부 총독,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군이라고 그랬죠. 이게 군사령관 같은 건데, 총독 같은 건데, 군으로 시키고, 이제 부여경은 자기 누이를 보필하는 그런 직책으로 했다는 걸 보면은, 백제 의자왕이 외열도의 왕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일본에서 문제였냐면, 소화가씨가 있어요. 소화가. 그러니까 소가노라고 일본에서 읽는데 한자로는 소화입니다. 이 사람이 소화가가 대신인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천황이 일본에 있지만 실제로 권력은 수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여왕도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소화임록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는 소가노 이루카라고 하는
그 소아씨가 이게 백제계인데 이 사람이 그 대신가를 이루면서 그 천황 세력보다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소아마자라고 하는 소관호 우마코 같은 경우에는 스준 천황을 뭐 시해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소아임노, 그러니까 소관호 이륙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너무 차지하니까 아까 여기 중대형 황자, 이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세력을 누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나라 아스카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사카 쪽에 그 등원이 후지와라라고 그러는데 그 등원 겸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지하라노 가막다리. 좀 일본말 같이 다 얘기하면 그런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세력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하니까 내가 신라계를 좀 잘 아니까 이 백제계 이 소아씨를 견제하려면은 신라군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그 세력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라계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 두 사람이 말이죠. 중대형하고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이게 족인데 다리하고 똑같아, 발음이. 예. 그래서 김춘추가 그 당시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조치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치. 이게 뭐냐면은 그 새잡기입니다. 새잡기. 새잡기라는 건 뭐냐면 이 새가 그 비조라고 그래서 백제의 아스카군을 말하는데 이 아스카군을 탈취하러 왔다. 이런 얘기로 해서 새잡기 작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신라군이 상륙한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사카야 아스카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군이 일본 서기에만 이름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는 일본과 관련된 걸 다 삭제해버려요. 없어요. 예. 이게 대해인이에요, 대해인. 일본 말로는 오아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였냐면 신라 귀족이었던 김다축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다축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 서기에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중대형이 나중에 천주천왕이 됐는데 천주천왕의 동생으로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막 바꾼다고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신라계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길 가가지고 아스카군을 무찌르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일궁부에 아스카군이 있었는데 부여풍이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여기 나라까지, 조치현에서까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라계가 군사력을 딱 잡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계궁이라고 나라에 우리나라면 경복궁 같은 그런 궁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오게끔 해가지고 무슨 기념사를 읽게 합니다. 그 기념사를 읽게 하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가려지죠? 눈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그때 이 중대형 환자하고 일행들이 뭐 다리를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나서 그 군대 그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이 사람들은 실행만 한 거고 사실은 신라의 군인이 지금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군인이 이 김다축이라는 사람이 이 여왕을 퇴위시키고 이 아까 부여경이라고 하는 그 동생 되는 사람을 효독천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에서 다시 오사카 쪽으로 아까 이게 오사카 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서 오사카 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대화개신 이게 이제 그 다이카노 가이신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는. 내가 이제 그 부천에서는 일본 여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항상 일본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화개신 해도 됩니다. 이게 다시 우리가 뭐 유신, 개신 이런 건 정변을 해서 새롭게 변혁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이게 신라식 연호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제계에 아까 그 소관호 씨가 잡고 있었는데 구테타가 해서 신라계가 들어가가지고 신라식 이제 정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테타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647년에 김춘추가 외에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김춘추가 공과가 많아요. 또 이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는 또 최고입니다. 아까 저 고구려도 갔었죠? 거기다 또 거기서 도망 나오고 요번엔 또 외열도로 가요. 외열도로 가가지고 이제 외열도 내에서 백제 세력을 제거하고 신라 세력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누구를 대불고 가냐면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던 일본인 학생들하고 또 승려들 이런 승려들 그 다음에 이제 고양현리라고 당나라 사람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 일본에서 그 당나라로 유학한 그 학생들의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고양현리라고. 고양현리가 이제 그 일본 말로는 다카무쿠노 구로마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하고 신라 외열도에서 당나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외에서 당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라를 거쳐서 경유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라에 지금 와 있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 고양현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외인 중에서 당나라 유학생들 그리고 승려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외열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신진 세력들을 신라계로 다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국박사로 세워요. 국박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지금 총리쯤 되나? 하여간 그 당시에 새로 개편하는데 총책임자로 고양현리를 세우고 또 그 유학생들을 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식으로 개편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대화개신이라 한다. 대화개신. 일본에서는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뭐 이게 다이카노 가이신. 그래서 오히려 이 중대형은 소화입력인 백제계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신라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적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아까 이 중대형은 천지외왕이 되고 이 사람은 천무외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서기, 고사기 이런 걸 쓰게끔 시킵니다. 이때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본서기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백제에서 온 내용들을 다 위장합니다. 왜? 이 사람은 신라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덴찌덴꼬, 덴무덴꼬, 그래가지고 천지천왕, 천무천왕 그러는데, 천지천왕은 백제계고, 천무천왕은 신라계입니다. 그래서 이 천무가 나중에 신라계가 나중에 그 역사책을 쓸 때는 백제에서 온 것들을 감춥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열도에 갑자기 신라 세력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의기양양해서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신라 내에서 정변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선덕여왕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선덕여왕이 당나라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여왕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대등이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나오죠? 비담이하고 염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왕순이 일이었던 비담이라는 사람이 선덕여왕을 시해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 김알천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로. 김춘추가. 잽싸게. 자,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세민이 안시성을 치러 갔다가 왼쪽 눈에 양만춘의 화살에 맞아서 독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장안성으로 김춘추가 찾아가니까 이 노련한 이 이세민이 이게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연개소문한테는 형식상으로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보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싼둥반도 같은 데에서는 수군을 대기해 놓고 고구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김춘추가 오는 거예요. 그 김춘추가 와서 하니까 군왕대우를 해줬어요. 아까는 대하참 벼슬이라고 그랬죠. 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중국 특유의 설득력으로 이제 왜 왔냐 그러니까 군사를 지원해서 백제를 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김춘추가. 그런데 사실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백제를 먼저 친 다음에 고구려를 치겠다. 이게 나당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당연합입니다. 나당연합. 그래서 이 나당연합은 우리가 불평등한 당나라의 외교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5분 우리가 좀 쉬었다 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대화개신이라서 신라계로 개편됐다는 소리를 백제 의자왕이 들은 거예요. 백제 의자왕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까 있었죠? 부여풍이 있는 일궁부에다가 백제군을 보내가지고 이 부여풍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효독, 지금 신라 세력으로 왕이 된 효독을 문책하는 겁니다. 문책하는 의자왕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네가 백제계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신라계의 말을 듣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일본 서기에는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기록에서는 자결을 하게끔 칼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부여풍이. 그래서 이 효독이 다시 물러나고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아까 물러났던 여동생 있죠? 황극 여왕. 이 사람이 다시 여왕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게 제명여왕이에요. 제명여왕.
사이메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의자왕의 여동생인 부요보는 여왕을 2번 합니다. 중간에 그 동생이 한 번 했었고요. 다이카 가이신 때문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이 대화에서 백제의 연호인 백치를 씁니다. 백치. 흰 꽁이라고 그러죠, 거기. 백치라고. 이게 꽁치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치라는 게 그 이렇게 꽁이, 그 꼬리가 이렇게 길죠? 이렇게. 백치는 흰 꽁이라는 뜻입니다. 흰 꽁. 그 백제식 다시 연호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그 외열도에는 백제계가 있다가 소관호 씨가 있다가 대화계신으로 신라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백치반정으로 다시 백제계로 돌아가는 겁니다.